자, 여섯 번째, 와전류 탐상입니다. 와전류는 이제 ECT라고 표현합니다. ECT. 에디 커런트 테스트에서 ECT 그렇게 표현합니다. ECT. 자, 이거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자, 금속 재료를, 그래서 얘는 전 전류가 흘려야 되기 때문에 금속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속 재료를 고주파로 흘리는 자기에 놓으면은 그 중에 재료에 전 전류를 흘리면 재료에 가서 와전류가 형성됩니다. 와전류가 형성되는데 이 와전류가 흘러다니면서 재료의 조성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또는 뭐 잔류 비틀림 또는 뭐 형상 치수 또는 뭐 결함 같은 거 있으면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전류의 흐름이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서는 전 검출하는 것이 저는 와전류 탐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알 수 있는 것이 이 와전류 탐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소재에 섞여 들어가는 전 다른 물질 이제라고 하는 거죠. 다른 물질 그런 것 등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열처리가 상태 열처리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이 나왔는데 그 조직이 제대로 나왔나 안 나왔나를 그걸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치수 변화도 알 수 있어요. 얘 갖고 나중에 두께 같은 거 측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치수 변화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흠 같은 거 결함이 존재하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도막이나 도금 같은 거 페인트층이나 또는 뭐 도금층 있죠. 이런 거 두께 측정도 가능한 것이 와전류 탐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려면 전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아까 전기가 흘러야 되는 전자 유도 현상이 일어나려고 하면 도전성이 있어야 되죠. 전기가 흐르는 시험품에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 금속에만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도전성 있는 시험편에 와전류를 발생시켜서 그 와전류로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뭐 또는 뭐 와전류 전자시험 또는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겠죠. 이거는 전 그리고 또 얘도 대부분 요 결함 같은 경우는 전 뭐 표면 결함 또 뭐 표면 아래쪽 결함도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아주 내부 결함은 조금 어렵고 얘는 좀 표피 효과라는 게 있어요. 좀 표피 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집중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전 표피 효과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오른쪽에 꼭지 어드바이스 보면은 와전류 탐성은 전도체만 가능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금속이죠. 그래서 전도체 마다 시험이 가능하며 비금속은 전기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도체만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검사 코일에 분류하는 걸 보면요. 와전류를 흐르기 위한 검사 코일인데, 이것,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통과시키는 관통형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브라는 형이 있고, 그 다음에 내삽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관통형 같은 경우는 원형상의 봉 또는 관 같은 거. 그 다음에 프로브형 같은 경우는 판재 같은 거 할 때입니다. 프로브. 판, 인곳, 뭐 그런 거. 아니면 봉도 커다란 봉. 내삽은 안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멍 같은데 하는 것이 내삽. 그래서 관통형이냐, 뭐 프로브형이냐, 내삽형이냐. 관통형은 봉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뭐냐면요,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을 때, 이게 코일이라고 해요. 코일이 감겨 있을 때, 제품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 거, 이런 게 관통형이죠. 내삽형은 반대죠. 내삽형은 재료가 이렇게 있으면 요 코일을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요 코일을 코일이 이렇게 조그맣게 흐르는 거 이걸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제 얘가 코일이고 얘가 재료라 그러면은 이제 약간의 이거하고 이거는 틀리죠. 이거는 코일이 바깥에 있고 얘는 재료가 바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보고 요거는 이제 관통형, 그다음에 요거는 내삽형,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프로브형은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분만 하는 거죠. 일부분만. 프로브. 프로브 또는 뭐 탐촉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 갖다 대서 그 사이만 이렇게 검출하는 거. 프로브형이죠. 그래서 검사 코일의 종류 요 세 가지 잘 알아두세요. 관통형, 프로브형, 내사형. 그 다음에 와전류 탐상의 장단점을 보겠습니다. 자, 장점은 표면 결함 검출을 아주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표면 조금 아래 있는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면 직하. 아까 저기 자분 탐상에서도 우리가 몇 장 있었죠? 4장인가에 보면 자분 탐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 자분 탐상도 표면 결함뿐이 아니라 표면 직하 결함 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표면 결함. 이제 적합한 이유는 앞에 이제에서 얘기했던 표피 효과 때문에 그렇죠. 표피 효과. 그 다음에 얘도 역시 얘는 아까 자분하고 좀 틀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자분 같은 경우는 접촉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접촉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비접촉 방법이고, 그 다음에 시험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또 자동화도 가능합니다. 여기 있네. 시험 자동화. 자동화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결함뿐이 아니라 재질의 변화 또는 뭐 치수 변화 같은 것도 탐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적용 그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상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편 표면 또는 표면에 가까운 내부지요. 가까운 결함 검출. 그 다음에 재질 같은 경우는 금속의 종류, 뭐 성분 열 처리 상태 그런 거. 그 다음에 치수는 시험품의 치수 또는 피막 두께 저거죠. 뭐 도금증 두께 같은 거. 그 다음에 부식이 얼만큼 됐나 그런 것 등. 그 다음에 형상 시험은 얼만큼 변형이 됐는가. 그래서 형상 변화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것이 이 와전류 탐상으로 가능하다. 단점은 얘는 와전류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와전류가 이렇게 이런 코일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제품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요. 제품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제품의 모양이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형상이 단순한 것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깊은 곳에 내부 결함은 좀 어렵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재료 요인 위에 이외에 잡음에 의해서 이게 뭐 결함이 조금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지시로부터 직접 결함 종류는 결함이 이것이 뭔가는 판별하기 어려워요. 그냥 단지 저 어느 위치에 뭐가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지, 저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조그만 기포가 있는지 아니면 균열이 발생한 건지 뭔지는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결함 종류는 판별하기 어렵지만 거기에 어느 위치에 결함이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와전류 탐상입니다.